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만수 팔단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타이잼과 함께하는 실전 사활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바둑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들을 주로 이제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도 타이잼 한 5단분의 바둑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인데요. 지금 백이 2였습니다. 자, 지금 이 모양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바로 수상전이 벌어진 상황이죠. 어떤 돌과 어떤 돌이죠? 네, 백의 이 넉점과 또 흑의 이 5점이 바로 수상전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 백의 돌은 뭐 한 묶음이 되어 있어서 이미 뭐 다 잡히거나 아니면 다 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흑의 5개의 돌은 그렇지가 않네요. 3개의 돌은 요석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개의 돌은 패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뭐와 뭘까요? 이 바둑에서 요석과 패석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 요석이란 이렇게 4개의 돌이 엇갈려서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끊어져 있는 요 돌을 가리켜 요석이라고 합니다. 자, 패석은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돌에 다닥다닥 붙은 거를 패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백의 돌은 살아있는 돌이잖아요. 여기에 붙어 있는 2개의 돌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네모 요 2개의 돌이 바로 패석이 됩니다. 자,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이 전투가 벌어지면요. 수상전도 일종의 전투죠. 전투가 벌어지면은 모든 돌을 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돌을 또 다 잡을 수도 없어요, 실은. 핵심이 되는 그 지역을 망설이지 말고 바로 딱 찔러 가야 됩니다. 그 핵심이 되는 지역을 바둑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네, 바로 급소라고 부르죠. 자, 그럼 지금 이제 부연 설명은 다 했고, 자, 여러분들, 그럼 이 백의 모양의 급소를 찾아보세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요. 이 요초가 있다. 네, 일단 첫 번째가 33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요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제 2의 2의 지역, 둘둘 지역이라고 하고, 그 세 번째가 바로 2의 1의 지역이라고는 요 4군데의 지역이 귀 안쪽에서 벌어지는 사활, 수상전 등등의 가장 핵심 요충지가 됩니다. 근데 첫 번째는 백이 이미 차지했으니까 끝났고, 여기 두 번째가 남는데요. 근데 여기는 요처인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실은 심심치 않게 많이 있어요. 지금은 잡히니까 의미가 없죠. 따라서 지금 요 두 번째 급소는 패스. 따라서 바로 요 2개의 지역이 핵심 요충지가 되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냐면은 귀의 사활, 변의 사활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가령 이런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됐다라고 하면요. 자, 이 궁도를 좁혀가는 게 2가지 지역이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어느 쪽부터 좁혀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 보시면은 이 선에도 여기는 이제 백돌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2개가 있죠. 그럼 이제 넓은 데부터 두는 거니까 궁도를 좁힐 때 같은 값이라도 2개짜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귀로 돌아가서 흑의 입장에서는 요 2 지역이 핵심 요충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백이 하나밖에 없고 이쪽은 2개가 있죠. 따라서 같은 급소라도 2개 쪽을 먼저 갑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네,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복잡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함께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처음에 바둑이란 건 그렇습니다. 처음에 익히기가 좀 어려운데 한번 익혀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네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익히기가 좀 어렵지 한번 익혀 놓으면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원리도 여러분들께서 익혀 놓으면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수를 이제 메울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걸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버리는 겁니다. 이제 수를 없애죠? 네, 그러면 이제 또 궁도 좁히고, 뭐 어느 쪽으로 좁혀도 똑같아요. 뭐 젖히고, 또 메웠다 치면은, 네, 메워서. 결국 백은 2수, 흑은 3수니까 백이 잡혀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 요거 이해면 안 된다. 자, 항상
여러분들 바둑에서 제일 실수가 뭐가 나오느냐. 단수를 치는 게 자충이 많다. 또 한 점을 상대가 단수를 치죠. 그러면은 그 한 점을 살리려고 하다가 자충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한 수인데 내가 한 점 살리려다가 이어버리면은 이어오면은 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충이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 채우다, 채울 충자. 자충, 나쁜 걸 의미합니다. 더 나쁜 거는 여기서 이제 요걸 또 잡으려고 두는 게 또 자충수죠. 이렇게 돼 있다 보면 이게 한 수가 느는데 자기가 또 메우는 거예요. 단수 치고 따내고 젖히면은 흙이 아주 크게 잡히게 되죠. 별거 없습니다. 그냥 급소만 잘 때리면 돼요. 급소가 이제 보일 때도 있지만 지금 사활에서는 딱 한정돼 있어요. 호구자리 급소가 일단 제일 많고요. 또 이 귀의 지역에서는 2의 1의 지역, 요 지역,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요 두 개 지역인데 백이 항상 이쪽에만 두 개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바뀌는 게 있는 거죠. 뭐 가령 이렇습니다. 모양이 우리가 봐도 똑같이만 나오면 암기력 좋은 사람이 이기겠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2L의 자리가 두 개가 있지만 이번엔 반대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쪽이 두 개가 나란히 누웠으니까. 자, 그래서 원리를 외우는 것도 필요하죠. 외우는 거 한 반. 그러니까 지금처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 위치에 따라 바뀌는 거, 흑백에 따라 바뀌는 거, 혹은 또 변에 따라 바뀌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게 있지만 그런 거에 결국 어느 정도 터득을 하시다 보면은 결국은 똑같은 얘기구나. 이게 귀가 변으로 가고 흑백이 바뀌고 이 지역이 좀 바뀐 거일 뿐 결국 똑같은 얘기구나. 그래서 이 바둑이 어떻게 보면 역사와 똑같다는 얘기도 합니다. 역사는 끝없이 반복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바둑의 수도 결국에는 등장인물과 등장수가 다를 뿐 결국은 반복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바둑에서 나온 건데 일단은 지금 우변을 보실 거예요. 흙이 따낸 거. 자, 이 따냈을 때 사실은 지금 흙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돌이 좀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데 흙이 잘 두면 백이 잘 두면 잡을 수 있고 흙이 여기서 이제 백이 잘 두면 잡을 수 있고 또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일단 사활의 이 기본기가 잘못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고수가 되려면 이 하수는 이렇습니다. 하수는 그냥 대충 보고 그냥 이것만 생각하고 두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고수가 되려면은 바둑의 수는 결코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수가 더 있어요. 자, 여기를 두면 흙이 막아 보겠죠? 넘겨주지 않으려고 늘어야 돼요. 그럼 흙이 어디 두면 사입니까? 이쪽을 한 점 때리면 살아버리죠. 두 점 내고 살아갑니다. 자, 따라서 이 하수는 그냥 툭 둬버리고 고수는 이렇게 뒀을 때 상대가 여기 두면 어떻게 되는 거지? 확인하고 둬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리켜 수읽기라고 하는데 수읽기란 수는 수법 혹은 뭐 급소 혹은 뭐 행마 어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배우고 있는 거 호구자리 급소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수라는 거예요. 수법, 수. 읽기가 뭐냐? 근데 그거 진짜 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확인해 보는 작업. 따라서 있는 거는 일종의 급수이긴 하죠. 하지만 수법 절반 맞는데 읽기가 절반이 틀렸어. 그러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수읽기는 바로 이 급소를 의미하는 수와 그게 가능 여부를 따지는 읽기가 결합된 건데요. 여러분들은 읽기가 다 빠진 거예요. 읽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뒀더니 흙이 막아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또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 상대가 둔 자리를 내가 거꾸로 두어 보시는 겁니다. 끊으면 밀고 따내면 단수 이을 때 막으면 흙이 잡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밀고 가는 이었더니 막어서 안 된대요. 그러면은 상대가 둔 데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이처럼 매우 간단한데
실제로 두실 때는 네, 이게 잘 안 되죠.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뚝딱 뚝딱 이렇게 두게 되죠. 하지만 이럴 때 기회가 옵니다. 어쨌든 네. 마지막 한 수만 잘 두시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수만 잘 두면 된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요 이제 모양에서요. 처음에 이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두 점머리 맞으면 안 되거든요. 두 점머리 맞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킨 수가 헛수예요. 끊어서 두니까 네, 양단수가 걸려서 이게 잡혔어요. 이제 딴 데 뒀는데 덮어갔습니다. 날리자 뒀는데 붙였죠. 네, 요게 한 점을 잡는 게 이제 무리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 모양이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어쨌든 두 점머리를 얻어 맞았을 때 지킨 게 지금 요 모양에 이걸 포기해야 돼요. 이렇게 설령 두 점을 잡아도 지금 요 지역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비가 좀 잘못돼서 흙이 위기에 빠졌는데 백의 마무리 잘못으로 흙이 살긴 했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두 편의 강의를 보셨는데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론을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실전 사례를 설명드릴 때 현장감이 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또 여러분들 다양한 기록대에서 뽑아져 오는 거라 아마 또 도움도 되실 것 같고요. 자, 앞으로도 실전 사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항상 네, 좋아요, 구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